유튜브란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방송을 하게 됐으니까 좋은 시대 된 거죠. 네. 자, 오늘 첫 주제는 극도의 변동성을 갖고 있는 투자입니다. 유지하기가 힘든 투자죠. 계속하기가. 그래서 근래 제가 이제 비트코인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비트코인 투자를 본인의 자산 100 가운데 1%, 5%, 최고 10% 정도까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유지하기가. 비트코인 투자는 확신이 있으면 비중을 좀 늘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액만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심적으로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이제 방송을 여러분들이 해서 수익성은 높은데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감내하기가 너무 힘든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투자를 1%, 5%, 10% 정도 그렇게 여러분들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런 투자 결정이 갖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을 분명히 못을 박아드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변동성이 아니고 초변동성입니다. 초변동성. 이 미국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상당히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양복을 입었으니까 그런데 평상복을 입은 그런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젊은 분 같거든요. 조 버네트 이런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에 속하는 SMLR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 여러분 이야기를 오늘 한번 귀담아 듣죠. 제가 항상 밝은 면 어두운 면을 동시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4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시작했을 때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을부터 훨씬 적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초변동성을 겪으면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확신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4년 이상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투자라는 겁니다. 이게. 경험자 아주 여러분들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4년 이상을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초변동성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이야기만 듣고 이러면 참조할 게 아니고 확실하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트코인 투자는 그냥 변동성이 크다 정도가 아니고 초변동성이기 때문에 4년 이상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야기죠. 30% 50% 정도 되면 폭락하게 되면 사람이 그냥 멘탈이 그냥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걸 유지하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확신을.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확신을 가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조 버네트라는 분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냥 변동성 정도가 아니고 초변동성이다 이야기죠. 여기 보시죠. 이것이 비트코인에 대해 말해진 가장 진실된 말입니다. 4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면 많이 팔아버렸을 거다. 아니면 내가 약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둘 다일 수 있겠지만 제가 비트코인을 2011년부터 보유했지만 비트코인 개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11년의 정점이었습니다. 대부분 팔아버리는 겁니다. 중간에.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4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적은 코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 분께서는 코인은 4년 내에 한 번씩 대폭락하니까 4년쯤 되면 한 번씩 팔아야 됩니다.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시장을 잘 맞출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팔고 또 좀 있다가 이러면 사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대부분 사람은 그런 능력이 별로가 없는 거죠. 자, 그 이제 이런 조 바네트라는 분의 글에 대해서 보 하이네스라는 분이 이분은 계속 보유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비트코인을 파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계속 보유를 하고 그다음에 타이밍을 맞춰서 팔았다 샀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정답은 아닌데 오늘 그래도 이 업계에서 여러분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컨빅션 인베스팅 확신에 탄 투자에 관해서 그런데 한 사람은 여러분들 확신범이 있는 겁니다. 저는 1달러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도 계속해서 사모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이 GMD콤이라는 분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My conviction is so high it could drop to $1 and I would buy. 나는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해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0만 원 돼서 이러는데 1달러까지 떨어지더라도 나는 사모을 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컨빅션 인베스팅을 하는 거죠. 확신에 찬 투자. 나는 여러분들 투자 활동을 벌이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여러분 투자도 처음 봤고 이렇게 지식을 필요로 한 투자도 처음 봤고 지식에 기반을 둔 확신에 찬 투자도 처음 본 겁니다. 비트코인은 아주 특별한 여러분 투자 종목인 겁니다. 엔비디아를 투자하거나 테슬라를 투자하거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에 SMH를 투자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확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My conviction is so high it could drop to $1 and I would buy.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원에서 여러분들 1달러까지 떨어지더라도 나는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확신이 저의 확신은 너무나 강해서 1달러를 떨어져도 살 것입니다. 4년 동안 비트코인은 61% 증가했고 70%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4년에 걸친 이 수익을 위해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간에 간이 떨려 가지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 제가 간이 너무 약하거나 이러면 그냥 이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조금만 하든지. 확신에 찬 투자는 지속적인 학습과 핵심을 간파해야 된다. 나는 마지막까지 가겠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 이런 비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하는 거는 뭐 별로 관계없죠. 확신에 탄 투자는 신념을 필요로 하고 그 신념은 지속적인 학습과 핵심을 간파해야 나온다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수익은 인내심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합니다. 여러 사이클을 견디고 보유하는 사람들은 잔혹한 변동성에 불구하고 대개 성공합니다. 장기적인 확신은 단기적인 감정을 매번 이깁니다. 이렇게 특별한 여러분 투자가 없는 겁니다. 특별한 투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별도로 저보다 훨씬 더 투자 역사가 오래된 그런 고수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확신은 지식과 학습에서 나온다. 그래서
소액 투자시고 매달 일정한 액수만큼 사모으는 정액 적립식 투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매달 일정액을 꾸준히 사모으는 그런 방법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여러분들 1% 5% 이렇게 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한 달에 뭐 여러분들 얼마씩 그렇게 적립하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없는 셈 치고 투자하는 그런 쪽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공병호 TV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념이. 이 여러분 투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연평균 수익성과 변동성입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150%입니다. 올라가고 여러분 떨어지는 것이 거의 상하가 70% 이상이랑 플러스 70 마이너스 70. 그 대신 보상은 큽니다. 102%를 받은 겁니다. 변동성이 가장 큰 반도체 섹터의 대표주자인 SMH ETF 변동성이 28.6%입니다. 10년 연평균 수익성이 30%입니다. 28.6%도 굉장히 여러분들 크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 투자할 때는 특별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기술 섹터 XLK 변동성 24% 10년 수익률 23%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10년 변동성 20.4% 10년 연평균 수익률 20.3% 찰스 스왑이 이름 만든 대형 성장주 SCHG 10년 변동성 21.5% 10년 연평균 수익률 18.6% 정확하게 이름 일치하는 겁니다. 과학입니다. 과학.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뱅가드 S&P 500 ETF VOO 10년 변동성 14.8% 10년 연평균 수익률 14.9% 변동성이 여러분들 나는 리스크를 싫어한다. 변동성이 오르고 내리는 걸 싫어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VO를 사는 겁니다. VO를. 그치? 그러나 나는 최종적으로 5년 10년 후를 보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엄청난 변동성을 감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공박사가 여러분들 무슨 비트코인 사라고 해서 샀는데 뭐죠 중간에 손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 안 하도록 딱 한도는 1% 5% 10% 맥시멈 10%를 가능한 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변동성이 150%나 되니까 진짜 강심장이 돼야 되는데 강심장만 가지면 안 되고 4년 5년 정도 이상을 이런 보유하려고 하면 신념이 그 신념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자기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활빈 당수님이 코인이 이번에 대폭락했으니까 내년부터 적금하듯이 삼았다 4년 되기 전에 한번 팔았다가 대폭락하면 그때 다시 한번 돈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주식을 해보면은 타임드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시장을 맞춘다는 건데 그게 잘 되면 전부 다 떼돈 벌렸죠. 그건 아니고 바이 앤 홀드 전략이거든요. 그냥 사고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100% 이상의 연평균 수익성을 기록했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150% 이상으로 다른 자산에 비해서 극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을 맞출 수 없는 겁니다. 시장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방송의 모든 요체는 최소 5년 10년 이상을 갖고 있는 주식이나 자산을 선택한 다음에 바이 앤 홀드 사서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타임드 마켓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식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 전부가 부자가 됐을 테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닐리아님의 녹색 장원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변동성 장난이 아닙니다. 급락하기 시작하면 그게 엄청 오래가 아니라 심하면 2년 동안 계속 하락하니까 평범한 사람은 못 버티고 큰 손해보고 팔아버립니다. 엊그제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투자는 90%는 정책이고 5%는 폭등기고 5%는 폭락기다 이야기죠. 아주 지루한 투자고 널뛰기가 시작되면 대부분 사람 정신을 못 차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많이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많이 하면은. 자, 여기 이제 초변동성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이게 150% 정도 여러분들 나오는 거나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150%.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습니까? 예? 타의 추종을. 수익성과 변동성이 여러분들 거의 같이 움직이는데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도 이런 변동성이 높다고 야단인데 반도체 섹터에 여러분들 한 5배 정도가 높은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5년간 폭락률입니다. 비트코인이 최대 폭락했을 때 73.4%까지 폭락합니다. 그게 5년 동안 2번 있었습니다. 반에크가 44.7%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으면 절대 높은 수익성을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반도체 섹터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리스크를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정도는 갖고 있을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뭐 폭락을 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거를. 어차피 내 타임 라인이라는 것은 10년이니까 10년 안에 여러분들 5년에 2번 정도 폭락을 하면 50% 정도 폭락하는 겁니다. 반도체가. 그럼 보통 사람 제정신이겠습니까? 제정신이 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무난한 것은 그냥 SCHG에 투자하는 거다. SCHG 투자하게 되면은 5년 동안 폭락이 34.6% 폭락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면 44.7%가 여러분 내리꽂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73.4% 오는 겁니다. 돈이 그냥 100원이 뭡니까 그냥 73원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왜 다루느냐. 수익성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대단히 매력적인 자산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집중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오늘은 진짜 여러분 대가를 한번 보시죠. 천재입니다. 천재.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프레드 크루거 스탠퍼드 대학교 통계학 박사입니다.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로 6년간 근무했습니다. 피를 말리는 직업이죠. 이후 기술 분야에 진출해 성공적인 회사 9개를 창업해서 엑스트를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진짜 여러분들 빅가입니다. 빅가이.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렇게 천재들이 많은 겁니다. 천재들이.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와 함께 계속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 매일 아침에 천재들의 통찰력과 지식과 정보를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게 다른 유튜버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몇 개월만 들으시게 되면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정청래가 어떻고 뭡니까 무슨 이런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매일 여러분들은 시간을 저한테 이런 투자를 하는 겁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매일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뭔가 천재들을 만나는 천재들의 통찰력을 여러분들 배우는 겁니다. 얼마나 천재겠습니까? 스탠포드에서 이런 통계학 박사를 마친 다음에 월가의 트레이더로 이런 6년간 근무하고 창업을 여러분들 9개나 해서 회사를 팔았으니까 돈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사람을 다루는 것은 학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체계화된 지식을 갖고 있을 거다. 제가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젊은 날 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 트레이닝을 거치는 거거든요. 2017년도 후반 친구인 블록피어스의 조언을 받아 암호화폐 분야에 진출했는데 지적 훈련을 엄청나게 잘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2017년에 이런 친구가 조언을 해서 암호화폐 분야에 진출했는데 벌써 2021년도 되면 책을 쓸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핵심을 파악한 겁니다. 블록체인 벤처 EOS 리눅스 이름도 채울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천재급 인사들은 도대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냐.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냐. 이 보시죠. 플레드 크루그 박사의 핵심 주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 차례 다룰 겁니다. 워낙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플레드 크루그 박사가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핵심 아이디어는 유한성,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년 정도에 100만 달러 정도가 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나 상장기업의 수요가 아주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서 그냥 홀드해라는 겁니다. Buy and hold. 그리고 지금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굉장히 진입하기에는 좋은 시기다. First inning, still early인 겁니다. Don't sell your bitcoin. 한번 사면 팔지 말라는 겁니다. 이 대가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 핵심만 뽑아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여러분들 자산을 하나 사는 게 아니고 엄청난 변화에 베팅하는 거다 이야기죠. 그치? 이게 이런 지식을 통해서 확신이 서지 않으면 조금만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확신이 서면 조금 많이 투자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걸 왜 다루냐. 오늘 이 양반이 쓴 여러분 2021년도 5월 4일에 출간한 책이 비트코인 1밀리언이라는 책입니다. 2021년도에 벌써 비트코인 1밀리언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아주 정확하게 맥을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진짜 여러분들 행운인 겁니다. 행운인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대단히 학술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책을 쓴 겁니다. 아마존에 비트코인 1밀리언 The Final Chapter of Fiat 법정화폐의 최후라는 그런 책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 책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을 오늘 두사체를 여러분들 풀어 헤쳐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get to the point.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세계의 핵심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근데 이 책이 2021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그 이름 틀린 게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통찰력인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세 가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파워로, 비트코인 파워 법칙. 파워로라는 것이 우리 표현으로 맥법칙이라고 표현해요. 맥법칙. 비트코인의 가격, 채굴, 해시율, 채택, 성장 등이 물리학, 생물학에서 발견되는 자연적 스케일링 법칙을 따르는 통제적 발견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연계를 관통하는 특별한 현상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96에서 99%의 정확도로 비트코인의 혼란스러운 가격 변동이
예측 가능한 곡선으로 수렴한다고 주장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주장인 겁니다. 이런 주장을 2021년도에 냈으니까 진짜 천재인 겁니다. 자연현상인데 그 자연현상을 과학을 통해가 여러분들 설명이 가능하고 전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도 96에서 99% 여러분들 신뢰 구간 하에서. 이것은 비트코인의 상승을 투기적 매니아가 아닌 통계적 필연성으로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교 통계학 박사가 여러분들 그냥 가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젊은 날 이렇게 학문으로 트레이닝 받으면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이렇게 사물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방송이라는 것이 다른 여러분 유튜브들하고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비교해 보시게 되면. 그런 제 자신이 지적 트레이닝을 20대 받고 수없이 많은 글을 써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콘텐츠도 다른 겁니다. 콘텐츠를 다르게. 여기 보시죠. 이것은 비트코인의 상승을 투기적 매니아가 아닌 통계적 필연성으로 재구성합니다. 책의 첫 챕터에서 로그 차트와 데이터를 통해 상세히 설명되며 이것은 책의 지적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가격은 관심의 제곱으로 성장한다는 프레드 로우를 언급하며 이는 책의 수학적 배pon입니다. 여러분 이 양반이 여러분들 학위 과정을 밟아 놓으니까 대중서를 쓰더라도 그냥 자기 주장을 그냥 내세운 게 아니고 첫 번째 챕터에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의 예상 과정을 포캐스팅하는 모델을 만든 겁니다. 모델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사학위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보통 그냥 넘기는 게 아닌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대중들의 관심의 제곱 혹은 커뮤니티의 참여자의 제곱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게 프레드리 로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고 그냥 안 믿어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드리는 거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이 되니까 공 박사가 헛소리한다 생각이라면 들을 필요가 없으면 그냥 방송 안 봐도 관계없는 겁니다. 방송 뭐 그렇게 이런 시니컬하게 보는 사람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검증을 한 겁니다. 이게 이 양반이 진짜 대단하구나. 그다음 두 번째가 이 양반의 주장이 이런 두 번째가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몇 프로 늘어난가 매년 이런 통화 공급이 7%에서 이런 8% 정도 통화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화폐가 똥값이 되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2021년도에 정확하게 예상을 한 겁니다. 글로벌 부채와 통화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M3는 연간 7% 성장하고 매 10년마다 2배로 증가해서 2045년까지 페이퍼 웰스가 1쿼드릴리언 달러에 도달할 것입니다. 법정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피아트를 완전히 법정 화폐를 대체할 필요가 없이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 확장의 1%에서 2%만 고객을 확보하더라도 사용자를 확보하더라도 개당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화폐 증발하고 인플레이션이 비트코인 가격을 엄청나게 올릴 수밖에 없을 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2021년에 쓴 겁니다. 2021년 때. 지금 여러분 미국의 여러분들 달러화의 신뢰 위기란 이런 부분을 2021년도에 다 예측을 한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2021년에 제가 여러분들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통찰력을 2021년에 어떻게 가지게 됐을까. 예. 하드니스 하이어크르키 점점 가치 보존이 되는 자산군으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본은 약한 자산에서 더 강한 자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은 세 가지의 기둥 위에 주장이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세 가지는 비트코인의 맥법칙, 그다음에 두 번째 하페이 바다, 어마어마한 여름 통화량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걸 비트코인이 대체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투자가 하드 컬런시, 하드 커머디티, 경성 상품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공급이 유한된 그런 상품으로 이동. 지금 뭐 금 가격 폭등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다음 여러분 기발난 게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붙인 겁니다. 프레드 로. 비트코인 가격은 관심의 제곱으로 성장한다. 비트코인 가격은 커뮤니티의 참가자 수의 제곱으로 성장한다. 대단히 뛰어난 거죠. 비트코인은 커뮤니티 기반 자산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화폐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금을 사야 되냐, 은을 사야 되냐, 그럼 다른 걸 뭘 사야 되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 프레드 법칙은 비트코인 1밀리언의 공동저자인 프레드 크루거가 제안한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입니다. 이 법칙은 단순한 통계적 관찰이 아니고 비트코인의 가격 가치 상승이 사람들의 관심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핵심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가격의 플라이스가 사람들의 인트레스트 관심의 제곱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변수가 커뮤니티에 참가한 사람 숫자, 네트워크 크기의 이런 제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단박에 이해가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인 상품인 겁니다. 하나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더 갖고 싶은 상품인 겁니다. 자꾸 갖고 싶고 오래 갖고 싶은 그런 상품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가 나오고 연금, 기금, 상장 기업들, 자산 운용사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오늘 제가 하나 수정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까지 방송에서 직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엑스포넨셜 글로스 커버, 치수함수, 포물선 함수를 그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지수함수보다 조금 성장률이 둔화되는 맥함수, 맥법칙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걸 검증한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러면 어떻게 증가하는 거 하니까 지금까지 저는 엑스포넨셜 글로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쭉 가는 거가 이렇게 쭉 가는 거가 선형 성장이죠. 지수적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발견한 것은 지수적 성장이 아니고 맥법칙, 아주 여러분들 높은 직선으로 기울기가 아주 여러분들 가파른 직선으로 성장한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엑스포넨셜 글로스는 아니지만 선행 성장보다도 훨씬 더 가파른 커브를 그리는 겁니다. 맥성장. 예. 비트코인 가격은 관심의 제곱에 비례한다. 비트코인 사용자 증가의 제곱만큼 가격이 증가한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참여자가 계속 추가되면서 에이징 효과가 안정화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 이꼴은 사람들의 관심의 제곱에 비례한다. 비트코인 가격은
사용자 정보의 제공만큼 비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겁니다. 예. 아주 여러분들 기발난.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다 찾아낸 겁니다. 함수를. 제가 여러분 선거에서 함수 다 찾아낸 거하고 똑같이 함수를 찾아낸 겁니다. 통계학 박사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 변동치하고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을 해가지고 맥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찾아낸 겁니다. 제가 선거 데이터 이런 분석이 이런 선거 데이터가 어떻게 이런 만들어지는가 다 찾아낸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맥법칙의 핵심 증거는 로그 그래프입니다. X축의 시간, Y축의 로그 가격에서 직선이 나타나면 바로 맥법칙 관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직선의 기울기는 5.4에서 5.8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선거 데이터 분석에서 전부 다 선거 찾아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한 게. 대단하죠. 지수 성장은 로그에서 곡선이 되지만 이렇게 이랍니다. 포물선입니다. 맥법칙은 직선이 됩니다. 맥법칙은 이렇게 직선이 됩니다. 이건 곡선이 되고 이게 이랍니다. X가 시간, Y가 가격입니다. Y가 가격입니다. 이런 법칙을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이 통계학 여러분들 박사를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을 뭐죠? 그냥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X축의 시간 Y축의 가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맥법칙을 찾아냈고 기울기도 찾아낸 겁니다. 5.4 이렇게 5.4 직선의 기울기가 5이면 45도니까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래프인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뭐냐? 기울기가 여러분들 대개 뭐 25나 30 정도 되겠죠. 테슬라 기울기가 여러분 안 해봤지만 대개 25, 30 이 정도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 20에 30 정도 될 겁니다. 이거는 얼마냐? 45도 정도 되는 겁니다. 45도 정도. 직선 기울기가 5.4에서 5.8인 겁니다. 그럼 45도가 넘는 겁니다. 45도가 넘는 여러분 속도로 좀 올라가는 가격이. 이렇게 이름 정확하게 분석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모든 데이터는 다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하니까. 여기 여러분들 이게 2023년 3월 16일이니까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프레드 크루그가 시간 대비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은 not exponential 지수적 성장이 아니고 산술적 성장입니다. 굉장히 가파른 그런 커브입니다. 여러분께서 시간과 가격을 여러분들 이렇게 분석해 보시게 되면 로그 스케일에 직선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엑스포넨셜이라 하게 되면 상방쪽으로 이동하는 곡선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상방 쪽으로 이동하는 곡선이 아니고 직선이 나오는 거, 가파른 직선이. 참 멋지죠. 이런 걸 다 분석해낸 겁니다. 이게 2024년 2021년도 자기 분석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한 분이 이걸 올린 겁니다. 이분이 리놀드 큰이란 분이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거의 직선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이 프레드 크루그가 맥법칙이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추인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극
극도의 변동성을 감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극도의 변동성을. 여기 여러분들 기울기가 오면은 45도거든요. 45도보다 더 가파른 겁니다. 기울기가.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맥법칙, 지수법칙, y = axk, y = aekx. 맥법칙은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지수함수보다 y 증가가 느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이 크루그란 사람의 핵심 주장은 맥법칙하고 전 세계 중앙은행의 7에서 8% 정도의 매년 통합행착 이걸 합쳐가지고 2030년 전망 2045년 전망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워낙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냥 분할 적립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를 다르게 부여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저는 야 어떻게 2021년도에 이 정도의 통찰을 할 수가 있냐.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확실하게. 변동성만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고 그러면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그냥 변동성이 아니라 초변동성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한테 그렇게 권할 수 있는 그런 투자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통찰력인 거죠. 이런 글을 쓰더라도 이 글을 이렇게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이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하구나. 박사란 것이 보통 박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8개나 벤처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구나. 어마어마한 천재들인 겁니다. 엄청난 천재인 거죠. 이 업계에서 이런 스탠포드에서 통계학 박사를 받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장 분석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투자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결정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면 얼마나 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면 얼마나 할 거냐 그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백본을 제공하는 거죠. 이런 백본이 있어야 신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없으면 그냥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비트코인이 2030년대 초반까지 코인당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대선전이 아니고 수학과 화폐 팽창의 예측 가능한 결과로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모델의 맥법칙 파워로하고 그다음에 화폐가 1년에 7에서 8% 정도 여러분들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 화폐를 비트코인이 얼마나 대체할 수 있냐를 가정을 해가지고 예측을 한 겁니다. 비트코인 파워 법칙 파워 법칙, 맥 법칙, 통계적 곡선으로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매년 7에서 8% 정도가 돈이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라든지 아니면 화폐의 타락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겁니다. 지금 금값 이동이라는 것은 우리는 미리 막 내다보지 못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내다본 겁니다. 피아트 머니.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네요. 양자 컴퓨팅의 위협, 그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현, 상장기업의 비트코인 보유, 이게 벌써 2021년도 책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수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의 여러분들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 겁니다. 로그 그래프, 맥 법칙, Y = AXK의 여러분들 K라든지 A 같은 걸 다 찾아낸 겁니다. 통계를 가지고. 그다음에 돈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 쏟아지는 돈의 1에서 2% 정도만 비트코인이 대체될 수가 있으면 100만 달러를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른 자산에. 지금까지 여러분들 ETF 시장, 미국의 ETF 시장은 전부 다 S&P 500이 주도했습니다. VOO, IVV 이런 거가. 5등이 어디까지 올라간 겁니까? IBIT.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5등까지 올라간 겁니다. 4등은 미국채 채권 ETF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죠? 예, 거의 탑 3, 4 안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 책에 전부 다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비트코인 ETF가 출연할 거고 비트코인을 사모하는 이런 회사들, 지금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들이 출연할 것이죠. 이게 전부 다 나온 겁니다. 그 책 안에. 그다음 그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가지고 우선주를 발휘할 거다. SD AR인가 그런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수조 달러가 형성될 거다. 그게 이런 스테이블 코인도 다 나옵니다. 2021년도. 그리고 결제 수단이 될 거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2차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기반 결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거다. 그다음에 다른 암호화폐들과 비트코인의 관계는 다른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뿐이고 왕자를 경쟁하지 못할 것이다. 비트코인이 왕으로 군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one and only one인 거죠. 그다음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이 나오겠지만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반복하는 것처럼 앞에 나온 주제를 한 번 더 다룬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AI의 파워가 생산성을 향상시켜 가지고 디프레이션 효과를 불러일으켰지만 그러나 통화 공급이 너무나 여러분들 심하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이 주도하고 화폐 가치가 추락하는 시대가 개막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는 거 똑같은 겁니다. 양자 컴퓨팅도 다 거기에 언급되는 겁니다. 양자 컴퓨팅의 암호화 위협은 논의하지만 비트코인은 충분히 적응력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천재들 이야기인 겁니다. 그다음에 계속 갖고 있기가 힘들다. 보유의 정신적 어려움을 다루며 장기 보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We are not going straight up to 1 million. 우리는 100만 달러까지 바로 가지 않습니다. There will be blood along the way. 100만 달러로 가는 길에 엄청나게 피를 흘릴 겁니다. 폭락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죠?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There will be blood along the way. 켈리 기준이라는 걸 제시하는데 여기는 너무 많네요. 가슴 떨리는 이야기를 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또 어마어마한 성견력이죠. 이 참 프레드 클루그란 사람의 글이 너무나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았으니까 다른 그런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비트코인을 열렬히 옹호하시는 분들하고 좀 다른 학문적 바탕을 두고 주장을 펼치는데 신뢰가 가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성공을 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한 번 정도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그러니까 많이 투자하는 것은 뭐 제가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변동성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정신질환에 걸릴 정도로 변동성이 큰 겁니다. 폭락할 땐 73.8%가 이런 폭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여러분 고려하시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 이 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용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인용문. 비트코인은 2030년대 초반까지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은 not as hyper 과장된 홍보가 아니라 but as the predictable outcome mathematics and monetary expansion. 하나는 통계 분석을 통해서 맥법칙을 찾아낸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전 세계 통화 공급이 7에서 8%라는 것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두 개를 결합해가 여러분들 이렇게 폭개성을 한 겁니다. 2045년까지 1천만 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고 디지털 문명의 화폐 기반이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황당한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수용은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치 같은 회사를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자 같은 회사를 상상해 봅시다. 시장 가치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견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자라는 그런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에다가 투자를 하겠죠. 그죠? 여러분 책 내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우리는 100만 달러로 바로 가지 않을 겁니다. There will be blood along the way. 가는 길에 어마어마하게 피를 흘릴 것입니다. 옆에 비트코인어가 죽으면은 그의 총을 쥐고 싸움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망할 거란 이야기인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너무나 직관력이 풍부한 글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이 더 여러분들 아름답네요. We are not going straight up to 1 million. There will be blood along the way. If the Bitcoin next to you 당신 곁에 있는 비트코인 여러분들 보유자나 옹호자가 죽으면은 그의 총을 여러분들 글래버 쥐고 continue to fight 계속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가격 상승 과정의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문구입니다. 구입한 다음에 계속 여러분들 홀드하는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2030년까지 비트코인을 보유한 채 버틴 사람들은 새로운 록펠러가 될 것입니다. 정신 나간 이야기일 수 있는 겁니다. 5년이죠. 5년. 없는 사람들은 AI와 사회주의에 짓밟힐 겁니다. 좀 너무 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제가 좀 우회적으로
to have 비트코인, not to have 비트코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근데 이 사람은 더 심하게 썼네요. 뭐 여러분 약간 디스카운트가 들으시면 됩니다. 자, 책에 여러분들 나온 세 가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젊은 날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그냥 말만 여러분 떠드는 게 아니고 책을 쓰더라도 이렇게 책이 좀 로지컬합니다. 로직이 딱 있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할 수 없는 겁니다. 머릿속에 로직이 있는 겁니다. 로직이. 자기 주장을 여러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기 머릿속에 딱 이렇게 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 젊은 날 제대로 하고 학위 과정을 제대로 마치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책의 논리는 세 가지로 주요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논리적 기반을 설명합니다. 비트코인 맥법칙 96에서 99%의 정확도를 가지고 통계적 정확도를 가지고 비트코인은 변동스러운 가격이 그냥 예측 가능한 45도 이상의 직선컵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근거는 C 오브 피아트만이 전 세계 국가들이 7에서 8% 정도 돈을 계속 찍어 이름들 공급하는 겁니다. 피아트 화폐의 바다 글로벌 부채와 합법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M3가 연 7% 성장하면 10년마다 화폐량이 화폐 이름 스탁이 2배가 됩니다. 2045년까지 종이로 만들어진 부가 1,000달러에 도달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피아트를 대체할 필요 없이 이 평창의 1에서 2%만 흡수하더라도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정 화폐의 타락, 법정 화폐 가치의 여러분들 하락이란 것은 대세가 된다는 겁니다. 대세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을 2021년도 여러분들 전망을 한 겁니다.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실물 자산에. 공급이 제한된 부분에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할 거다. 그 단단한 자산 하드 커머디티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함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 크루그 박사란 사람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어떻게 본인이 보고 있을까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요. 비트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금, 달러, 중앙통제 화폐 개념 전체와 경쟁하면서 이기고 있습니다. 다른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인프라를 구축할 뿐입니다. 완전히 왕과 부하하고 같은 거다 이야기죠. 0.1년은 비트코인도 큰 재산이 되겠죠. 뭐 이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두 번째 전체와 같다. 헌신을 미룰수록 더 비싸진다. 이 내용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비트코인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 100%가 분산화되고 유한 공급량을 가진 인류가 본 적이 없는 그런 화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거의 고치지 않고 한국어판도 내겠다는 겁니다. 책으로. 여러분 이거를 2021년 쓴 책을 이번에 다시 여러분들 종이책으로 킨들 버전으로 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핵심 주장은 비트코인이 투기 자산이 아니고 새로운 통화 질서의 필연적인 기반이 될 것이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맥법칙
기울기는 5.6에서 5.8로 따르고 그리고 맥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을 신뢰도 95에서 96, 9%까지 여러분들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법정 화폐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 가지고 화폐 사용자들이 가치 보존을 위해 가지고 법정 화폐를 상당 부분 대체해 나갈 거다 이야기죠. 그래서 하드 자산, 금, 은 이런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2033년까지 100만 달러 이렇게 나는 예상을 한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를 비롯한 많은 이런들 고액 자산가들이 이걸 자기의 자산 할당에 포함할 것이다. 그리고 10월 8일에 킨들, 페이퍼백, 하드컵으로 출시될 예정이고 오디오북은 10월 1일 무렵에 출시될 예정이고 한국어 버전까지 전부 다 연말까지 모두 다 출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앞에서 나온 것이 좀 반복됩니다만은 이번에 최근에 올린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언제 올렸는가 하니까 얼마 전입니다. 이거를 이 양반이 올린 게 2025년 9월 27일입니다. 9월 27일. 9월 27일 날 2021년도의 발표 내용을 한번 재편집해가 다시 여러분들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가 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확인해 보죠. 2025년도에 9월 달에 책을 내기로 결정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거는 선언문이고 본인들의 주장을 정리한 일종의 매니페스토 선언문이다 이야기죠. 학술 데이터는 아니고 저자는 플레드 클루그하고 벤 시그만이다. 비트코인의 보기에는 혼란스러운 가격 역사가 예측 가능한 곡선으로 수렴함을 보여주는 96에서 99%의 정확도를 가진 통계적 발견입니다. 모든 물리학과 생물학에서 발견되는 자연적인 스케일링 법칙을 비트코인 가격도 따릅니다. 그러니까 통계학 박사답게 비트코인을 특별하게 보지 않고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으로 보고 통계 분석을 한 겁니다. 제가 선거를 분석할 때 여러분들 사회현상하고 자연현상을 보고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부채와 통화 공급은 매년 7%씩 증가하고 2045년까지 수천조 달러 규모의 종이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걸 2021년도에 다 예상을 한 겁니다. 돈이 종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은 이 평창에 겨우 1, 2%만 포착하더라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뜰 겁니다. 자본은 약한 자산에 더 단단한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채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것 실질적으로 주식은 통화 공급을 반영해서 지나치게 부풀려질 겁니다. 부동산은 비유동적이고 세금이 부과되고 정치적 영향을 받습니다. 금은 강정적이고 공급 탄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절대적으로 희소하고 유동적이며 국경이 없고 검증 가능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몇 번 강조하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을 자연현상이자 사회현상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맥법칙. 그리고 전 세계 통화 공급량이 7에서 8% 정도 증가한다는 것을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가격 인상을 예측한 겁니다. 그게 완전히 이런 대중서지만 모델을 가지고 이런 분석하는 것처럼 글을 쓴 거네요. 실용적 통찰력, 스테이블 코인부터 대출에 이르기까지 비트코인이 왜 승리한지를 넘어서 사람들과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이 책은 대담함으로 성공합니다. 이것은 신중한 학술 서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통화 질서를 위한 확신에 찬 로드맵입니다.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명확히 갈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정도 더 들으시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도 틀릴 수가 있고 이분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주장을 펼치는 거죠. 천재들을 만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천재들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이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치수 함수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맥법칙으로 성장한다. 이게 오늘 제가 정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산술 성장 얼리스메틱 이름 글로스 커브 그다음에 엑스포넨셜 글로스 커브라고 그렇게 봤는데 오늘 완전히 제가 수정합니다. 이게 비트코인 가격은 관심의 제곱 네트워크 참여자의 제곱에 비례한다. 맥법칙이 45도 이상 비트코인 가격과 시간의 5.6에서 5.8입니다. 크루그 박사가 발견한 것이.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생기는 겁니다. y 이꼴 뭐 알파 xk 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찾아낸 겁니다. 맥법칙입니다. 5.6에서 5.8를 구해낸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 수학적 모델은 검증하기가 쉽고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고 앞에 2018년에 지오반이라는 사람이 관찰한 것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마이클 세일러 공동 창업자에게 메일을 보낸 겁니다. 3명의 물리학하고 수학 박사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맥법칙을 찾아냈으니까 당신이 활용해라. 맥법칙의 기울기는 5.6에서 5.8 정도다. 오면은 여러분 45도거든요. 45도 더 높게 여러분들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y 이꼴 AXK 이게 y가 이런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시간이 x입니다. k가 맥지수입니다. 맥지수를 찾아낸 겁니다. 그 시간만 집어넣으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상이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 P 이꼴은 시간에 5.6에서 5.8 만큼 여러분 성장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세상의 모든 이렇게 통계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선거 데이터가 이런 복잡하면 전부 다 분석해가 여러분들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규칙을. 수학이라는 게 통계한 게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가격을 예상하는 걸 다 비트코인 가격이 시간이 선형적으로 흐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왜? 5.6에서 5.7배만큼 성장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K가 5.6에서 5.8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하는 거죠. 과학은 진짜 아름답습니다. 과학은 정직함의 세계인 거죠.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 프레드 크루거는 블록 연도 또는 연대표상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맥지수는 5.6에서 5.8. 그지? 그러나 여러분 이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이런 변동성이 큰 투자입니다. 그러나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디로 갈 건지. 그러나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피를 흘리는 겁니다. 낙폭이 여러분들 무려 70%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그런 항목인 거죠. 저는 투자합니다. 저는 그냥 투자하죠. 왜? 컨빅션,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게 투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큰 혜택은 천재들을 만나는 겁니다. 천재들을. 로컬 브랜드를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로컬 수준의 좀 이름 알려진 사람의 천재들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루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통화량이 팽창하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겁니다. 통화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뉴스입니다. 3시간 전에 글로벌 통화 공급이 14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6개월 만에 광의의 통화량인 M2가 8조 달러 늘어났습니다. 투자자들이 점점 법정화폐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커피 사랑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열렬하게 이 문제를 여러분 다루느냐. 돈가치가 똥값이 된다는 겁니다. 돈가치가. 피 같은 돈을 여러분들 금고에 이어놓거나 예금 적금을 하면 돈 가치가 여러분 똥값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지금 출발한 거죠. 그래서 달러화 자산을 가져야 되고 달러 현금이 아니고 여러분 달러화 자산으로 표시된 기술주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역설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다가 여러분들 거기다가 예외적인 자산 새로 등장한 자산군이 비트코인을 포함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하겠죠. 화폐 가치가 그냥 그야말로 그냥 뭐 종이라고 하면 너무하지만 그냥 팍팍팍팍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 달러화 자산을 가지셔야 되고 달러화 자산을 가지면 달러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달러화 자산이라는 것은 계속 성장하는 기술주나 반도체 주식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했냐. 지금의 여러분 레바논을 보면은 달러를 가진 사람하고 여러분들 레바논 파운드를 가진 사람의 운명이 너무나 달라지는 겁니다. 레바논 파운드를 가진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종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례죠. 그러나 저는 교역국가인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달러와 자산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는 어마어마하게 운명이 달라질 거라는 이야기죠. 준비한 자하고 준비한 자.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신 뉴스거든요. 3시간 전에 여러분들 코베시 레터에 나온 겁니다. 전 세계가 미친 듯이 돈을 푸는 겁니다. 미친 듯이. 종이 화폐가 뭡니까 계속 공급이 되는 겁니다. 1년에 얼마 7에서 8% 정도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10년이면 여러분 돈이 7% 8%가 제공되면 10년이면 돈 양이 100에서 200만큼 여러분 유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여러분들 다루는 겁니다.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다룬 게 아니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은 더 심할 거라. 돈을 풀어가 뭡니까 그냥 강남 아파트가 여러분 30이 됐다 40이 됐다 원화 가치는 확 내려갈 거니까. 천재 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천재를 만나야 돼. 천재를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마테 맨진스키스 이 분야에서 어마어마하게 내공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주로 뭘 하는 거 하니까 화폐 통화량 공급을 주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비트코인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마테 맨진스키스 폴란폴리시 계통 같대. 포코폴리스 이코노미라는 그런 연구 잡지도 운영하는데 어마어마한 내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 상당한 명성과 영향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 양반 주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조영재님 고맙습니다. 이 보시죠. 비트코인의 성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맥법칙 성장 모델과 아울러 거시 유동성 지표를 중시하며
비트코인의 연간 성장률이 전통자산을 능가한다고 분석합니다. 이런 돈이 공급이 늘어나 가지고 다른 자산 가치의 수익성 증가가 비트코인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급이 유한한 자산을 더 많이 원한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을 분석해 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자산군에 비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중앙집중식 금융 불안전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이자 디지털 세계에서 개인의 금융 자율성을 보장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법정화폐가 쏟아지는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산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닌데 매우 유력한 대안이 비트코인이라고 여러분들 주장하는 이스케이프 해치라고 이야기하네요. 플레드 클루그의 책의 두 번째 기둥인 법정화폐의 바다는 마테 맨진스키스의 글로벌 통화공급 연구에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맨진스키의 연구는 비트코인 희소성을 법정화폐의 평창이라는 거대한 배경과 대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법정화폐가 쏟아져 나오면은 비트코인을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이런 자산가치를 여러분들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게 1에서 2% 정도만 여러분들 대체하더라도 가격이 100만 원대에 100만 불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천재입니다. 네, 보시죠. 마테 맨진스키의 통화 공급 분석과 비트코인의 관계, 글로벌 마니터리 베이스 리포트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최근 거는 내일 한번 여러분들 다루든지 아니면 모레 한번 다룰게요. 통화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통화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7에서 8%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500개 기업의 투자는 S&P 500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익성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맨진스키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인용되는 광의의 통화 M2뿐만 아니고 통화 시스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글로벌 중앙은행의 기본 통화 본원적 통화라고 하죠. MO 추세를 수년간 체계적으로 추적해 봤습니다. 그는 각 국가의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돈을 푸는 겁니다. 금리 인하 등의 조치로 인해 이 기본 통화 본원 통화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팽창하고 있음을 데이터로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가 늘어나냐. 매년 7%가 늘어나는 겁니다. 7에서 8% 정도가. 그럼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돈 양이 유통되는 돈 양이 따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 박사님 우리가 뭐 지금 돈도 없고 한데 무슨 비트코인이 어떻고 뭐 미국의 이런 ETF 어떻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예금 적금하면 앉아서 뭡니까 일단 돈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지금 한국 돌아가는 상황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돌아가는 상황. 어제 이창용 하는 총재 말씀하신 걸 보면 재정 적자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한국은 전형적으로 다른 나라 걸어갔던 길하고 똑같이 갈 겁니다. 인플레하고 여러분들 재정 적자하고 경상수지 적자하고 원화가치 폭락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같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뭐 저주가 아니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글로벌 부채와 통화 공급이 매년 7%씩 증가하여 2045년까지 수천조 달러의 종이 자산이 될 것입니다. 돈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맨진스키는 비트코인을 주식이나 일반 상품이 아닌 글로벌 기본통화 및 중앙은행 준비금과 비교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연구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법정통화, 금 등 다른 기본통화의 총량을 따라잡거나 능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20조 30조 40조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하드한 돈 하디스트 만으로서 통화 시스템의 기초 단계를 대체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가설이거든요. 가설인데 저는 설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야 이게 이 사람 진짜 옳은 이야기 한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통화 공급까지는 전체를 고려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 증시에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에 가장 많이 파는 상품이 원화 표시 S&P 500을 추종하는 상품이거든요. 그게 수조 원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미국 사람들 VO, IVV 가장 좋아하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머릿속에 뭐가 없냐. 통화 공급이 1년에 이런 7에서 8% 정도 공급되는 것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에 S&P 500이 이런 12%다. 와 맞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2%가 근데 7에서 8%가 뭔고 하니까 다 통화가 공급이 됐을 여러분들 그게 부풀어 오른 건데 그걸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민진스키는 글로벌 유동성이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왔는데 이러한 분석은 플레드 크루그의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의 팽창을 포착하여 원밀런에 도달한다는 주장에 근거가 됩니다. 법정화폐의 바다가 팽창할수록 고정된 공급량을 가진 비트코인으로 자본이 유입되어 가치가 급등한다는 겁니다. 자기 여러분들 달러를 갖고 있으면 가치가 막 떨어지니까 뭐라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면 뭐죠? 미국의 기술주 사든지 반도체를 사든지 S&P 500을 사든지 금을 사든지 은을 사든지 비트코인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넓은 시각을 보고 사물을 보고 이런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단히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 그런 페이퍼입니다. 비트코인이 팽창하는 여러분들 돈의 2%만 포착하더라도 2%만 여러분 대체하더라도 100만 달러에 도달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크루그의 주장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냐. 맨진스키스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죠. 오늘 나왔던 보는 통화 우리말로는 보는 통화라고 많이 합니다. 베이스마니 MO라고 하죠. 고성능 통화 일반 대중이 보유하고 있는 지폐와 동전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예금 잔액 중앙은행이 직접 공급량을 조정하는 화폐로서 통화 시스템의 기초가 됩니다. 맨진스키는 이 MO가 통화 시스템의 근본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광의의 통화 M2나 M3보다도 MO를 가지고 기본 통화 보는 통화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 돈 늘어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2008년 이후에 돈이 여러분들 그냥 몇 배 늘어난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분들 돈을 풀어 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늘어났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8천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미국의 기본 통화는 2014년에 4조 달러 이상이 된 겁니다. 팬데믹 시기에는 5조 달러입니다. 돈을 뭐 몇십 배 늘린 겁니다. 6배 정도 늘린 겁니다. 돈을. 달러로 보관하면 안 되죠. 달러 가치가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지 않습니까? 법정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계속 목을 높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돈이 이런 8천억 달러 있는 돈을 집어넣어가 이러면 미국이 이런 돈을 얼마를 늘렸는가 하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런 8천억 달러 있는 돈을 찍어가 이러면 5조 달러로 만든 겁니다. 달러 가치가 얼마나 내려갔겠습니까? 달러 가치가. 7%가 늘어나게 되면 매년 글로벌 유동성이 7% 이런 투입이 되면 10년 만에 더블이 늘어납니다. 돈 가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연간 7% 정도 이런 보는 통화를 늘리게 되면은 유통되는 총 통화 공급과 부채의 총량이 10년마다 더블씩 되는 겁니다. 돈이. 그냥 앉아서 돈 가격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2008년 이후에 미국의 MO의 연평균 성장률은 8%입니다. 2008년 말에 미국의 화폐 총량 보는 통화는 1655조 달러였는데 2024년 말에 5조 6700억 달러로 늘어난 겁니다. 4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돈이. 2008년에 비해서 이러면 2024년에 미국에 유통되는 돈량이 4배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세계는 얼마를 하냐. 7% 정도 여러분들 통화를 공급합니다. 그럼 10년마다 여러분들 유통되는 통화량이 전 세계적으로 더블이 되는 겁니다. 더블이. 돈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논의를 거론하게 된 거는 이제 그림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제가 처음 시작은 레바논을 보니까 야 이게 이제 앞으로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레바논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터키 인도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제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거는 레바논을 보면서 레바논의 파운드화로 봉급을 받는 사람하고 국제기구처럼 달러화로 여러분들 봉급을 받는 사람의 운명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게 이런 레바논 경제가 붕괴가 되면서 인플레가 이런 극심해지고 레바논 이런 파운드화 가치가 이런데 완전히 폭락을 했거든요. 그런 이런 여러분들 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한국의 이 정권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하는 조치를 보면은 그냥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돈 뿌려서 경제를 살리게 했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이 아마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굉장히 많이 내려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런 뭘 시작했는가 하니까 한국 상장 미국 ETF를 사는 게 아니고 미국에 직접 상장한 ETF를 사야 된다. 달러와 표시 자산을 가져야 된다. 그 방송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 4,000개 넘는 그런 ETF 가운데 추천할 만한 것을 정해 가지고 계속해서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그다음에 이런 뭘 받는가 하니까 비트코인 문제를 제가 관심 있게 쭉 오랫동안 지켜봐 온 거죠. 꺼내기는 힘들지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자산의 한 5%나 10% 정도는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렵게 제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 가운데 중심은 달러 표시 ETF를 하시고 절대 S&P 500 같이 500개 기업에 투자하시면 안 되고 250개나 100개나 이렇게 이름 줄여가지고 더 수익성이 높은 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5%에 10% 정도니까 고수익성의 고변동성을 요구하는 그런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경고방송이 그거죠. 이 비트코인 투자는 변동성이 그냥 변동성이 높다 차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초변동성이니까 가슴 약한 사람들은 나중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적게 투자하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 5년에 10년 정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투자는 신념이 있어야 여러분들 오래 가질 수가 있으니까 학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종류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의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통화량이 이렇게 여러분들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 7에서 8% 정도 보는 통화가 늘어나니까 7% 늘어가면 10년 만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2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화폐 가치가 이 절반으로 떨어진 거 구매력이. 그러니까 그냥 뭐 심심풀이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개인의 자산 관리에 중요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